이어서 7장에 이상전압 및 보호 개전 방식으로 갑니다. 자, 이상전압부터 살펴보는데요.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전압을 의미하겠죠. 이상전압의 발생 원인을 생각을 해보면 최고계통의 전압을 넘어선 전압을 이상전압이라고 한다는 거죠. 뇌라고 하죠. 뇌. 직경뇌, 유도뇌 이런 뇌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서지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상전압은 최고계통에 공급되는 최고계통의 전압을 넘는 전압, 이상전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인으로는 외부 요인, 직경뇌가 있다는 거죠. 뇌가 송전선 또는 가공지선을 직격할 때 번개가 직격할 수도 있고요. 또는 유도뇌가 직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상전압을 직경뇌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대전이 된 구름이 지나가다가 얘랑 가까워지면 이것이 만약에 마이너스로 대전돼 있다 그러면 여기에 유도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상전압이 발생하는 것을 유도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는 이렇게 이 구름에서 여러분들 번개가 쳤을 때 직접적으로 이 전선, 송전선에 벼락, 뇌가 맞을 수도 있겠죠. 이걸 우리가 직경뇌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도래는 송전선에 의해서 유도된 전하를 띤 뇌운이 서로 간의 방전 또는 이 뇌를 띤 운이죠. 이상전압을 띤 구름이 대지간 방전에 의해서 송전선로에 전파되는 이상전압을 유도래라고 합니다. 즉 직접적으로 뇌가 이렇게 얘를 때릴 수도 있고요. 이 서로 간에 이렇게 대전된 구름이 여기에 전하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상전압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이걸 유도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억제 방식으로는 피뢰기, 뇌를 피한다 그 얘기입니다. 뇌를 피한다. 피뢰기를 설치해서 얘를 억제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LA라고 부릅니다. Lighting Arrestor, 뇌를 체포한다 그런 의미죠. LA, 피뢰기 이렇게 얘기하죠. 자, 내부 요인으로는 페란티 현상,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페란티 현상은 송전선로의 C에 의해서 얘는 C에 의해서 보내는 쪽보다 받는 쪽의 전압이 오히려 높아지는 거죠. 그것도 일종의 이상전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페란티 현상으로 인한 전압 상승, 그 다음에 잔류 전압이 또 존재할 수 있죠. 충전되어 있는 그런 C에 의해서 역시 전압이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개폐 서지가 있는데요. 열거나 닫거나 차단기를 열거나 닫거나 할 때, 즉 투입이나 개방할 때 과도한 전압이 송전선에 전파되는 이상 전압이 있죠. 그래서 무부하 충전 전류, 충전되어 있는 전류를 무부하 상태에서 이렇게 개로 열을 때 약 4배의 그런 이상 전압이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차단기 기호를 이렇게 쓰게 되는데, 즉 얘를 열었다 닫을 때 개폐를 할 때 그때 여기에서 이상 전압이 발생해서 그때 약 4배 가량도 발생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개폐 저항기를 두기도 합니다. 개폐 저항기 그리고 서지 흡수기. 그래서 이런 이상 전압을 흡수하는 서지 흡수기, SA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직경뇌의 이제 파형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제 그걸 충격파 이렇게 얘기하죠. 극히 짧은 시간에 파고값, 즉 최대값에 도달했다가 소멸하는 파, 이걸 충격파 또는 서지 이렇게 얘기하고, 국제 표준 충격파가 있습니다. 1.2 곱하기 50 마이크로세컨드. 근데 왜 곱하기를 했냐? 계산해서 60 이러면 되지. 이거는 각각의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표현한 겁니다. 국제 충격파는 순간적인 이런 충격을 줬다가 사라지는 파를 얘기하지만 우리가 시간을 매우 짧은 시간을 한번 이렇게 요 충격파를 살펴보면 이런 파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 이 1.2와 50이 의미하는 것이, 자, 최대를 우리가 1이라고 봤을 때 여기 90에 이르는 값, 0.3에 이르는 값, 이 두 값을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해서, 그리고 여기 0.1과 여기 최대값 이렇게 있게 되겠죠. 그럴 때 이 최대값과 이 0.1에서부터 이르는 이
시간을 파두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여기에서 0.5에서부터 이렇게 그어보면 이 만나는 이 시간 여기 0.1에서 그러면 이 0.5에 이르는 최대를 찍고 나서 0.5에 이르는 이때의 값을 파미장 이렇게 얘기해서 이것이 파두 얘가 파미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아, 이런 어떤 시간적인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뭐 이런 대략적인 개념만 알아두십시오. 이 값들은 뭐 기출문제에 나온다고 하면 그때 생각을 해보시고 요 값 1.2, 50 요 정도는 기억을 해두십시오. 그래서 이때 1.2가 파두를 의미하고 50이 파미를 의미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뇌서지와 개폐서지 이것은 파두와 파미가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뇌서지와 개폐서지는 즉 뇌는 아까 우리 이렇게 직경뇌라든가 유도래 이거에 의한 이상전압 얘기하는 거죠. 개폐서지는 아까 우리 차단기에서 그때 서지인데 그때의 충격파가 파두 파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파가 아니라는 얘기죠. 자, 이상전압의 진행파는 자 이렇게 자 어느 부분에서 이 앞단의 임피던스를 Z1 그 뒤를 Z2라고 할 때 여기에 이상파가 이렇게 얘를 때렸을 때 이것이 바로 이 뒤로 전달이 되면 좋지만 투과되는 것도 있고 반사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파가 주어지게 되면 투과하기도 하고 반사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반사가 없을 조건은 요 Z1과 Z2가 서로 같을 때 무반사 조건이 됩니다. 즉 이렇게 반사되는 거 없이 이상파가 진행하면 바로 투과되는 전체가 다 투과되는 조건 이 앞단의 임피던스와 뒤의 임피던스가 같을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때 이 투를 반사파라고 하면 반사파는 이상파를 이원이라고 했을 때 둘이 더한 것분에 뺀 거 이렇게 이 앞에 개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Z1 플러스 Z2분의 Z2 마이너스 Z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투과파는 이거 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문제 속에서 나오면 또 기억을 해주시고요. Z1 플러스 Z2분의 얘는 EZ2 이것을 개수로 해서 이상파에 의해서 요 값이 곱해진 값만큼 투과하게 되고 얘는 반사되는 파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의 이 개수를 반사개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때의 이 개수를 투과개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상전압을 그러면 방지하는 대책이 뭐냐? 가공지선을 두자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매설지선, 그 다음에 피레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먼저 가공지선은 이런 송전선로에서 여기 맨 꼭대기에다가 이 전력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둔 선을 가공지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매설지선은 이 철탑 아래 이 철탑과 연결해서 매설 묻는다는 얘기죠. 땅에 묻어 있는 지선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공지선, 매설지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레기는 이런 형태로 생겼습니다. 이런 형태로 생겨서 여기에 뇌가 맞게 되면 피레기를 통해서 그 이상전압을 빼내는 거죠. 그래서 피레기 생긴 것들은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피레기가 이런 형태로 또 뭐 변전소 같은 데서도 이런 형태로 피레기가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먼저 가공지선부터 살펴보면 전력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철탑의 맨 꼭대기에다가 이렇게 설치한 선이죠. 가공지선인데 지지물 최상단에 설치된 나전선으로서 직경례, 유도례, 통신선의 전자유도장애를 경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가공지선이. 그러니까 이건 차폐선 역할도 한다는 얘기죠. 통신선의 유도장애. 우리 전 시간에 배웠듯이 차폐선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차폐각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데요. 자, 이걸 우리가 정면에서 한번 봤다고 합시다. 그러면 전력선 이렇게 쭉 가고 있고요. 그러면 가공지선은 또 여기 맨 최상단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서 지금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이렇게 이어서 보면 이 각이 존재하게 되죠. 이걸 우리가 차폐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이 이렇게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선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다시 이것과 얘를 이렇게 이어보면 이때의 각은 아까 거보다는 좀 더 작아지죠. 이렇게 차폐각이 작을수록 보호율이 크다는 얘기죠. 그만큼 뇌를 보호하는, 즉 얘가 대신 맞아서 이상전압을 방지하는 보호율은 크지만 그만큼 건설비는 더 비싸다는 거죠. 당연하겠죠. 그리고 45도, 이 차폐각이 45도 이내인 경우에 거의 97% 정도를 보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매설지선은 방금 봤듯이 우리가 이렇게 지금 가공지선에 의해서 이 부분에 상대적으로 저항값이 크게 되면, 저항이 없다면 바로 다 빠져버리겠죠, 이상전압이. 근데 저항값이 상대적으로 얘가 큰 값을 유지하게 되면 오히려 이쪽에서의 전압이 더 높기 때문에 전력선으로 또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역으로 이렇게 썸락이 발생했다 그래서 역썸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의 저항값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래서 땅에다가도 이렇게 지선을 묻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설지선 이렇게 부릅니다. 이 철탑에 접지저항이 큰 경우에, 접지저항이 없다면 바로 여기로 다 빠져버리겠지만 큰 경우에 이런 역섬락이 발생하게 되고, 그런 역섬락에 의한 전위 상승으로 인해서 철탑에서 전선으로 발생하는 썸락, 이것을 역섬락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방지할 목적으로 접지저항을 작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땅 속에다 묻는 지선을 매설지선, 잘 나옵니다. 매설지선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이건 우리가 전에 했었죠. 역시 이상전압을 방지하는 대책으로 초호각 또는 소호각이라고 하고, 아킹혼, 그 다음에 소호환, 아킹링, 링이죠, 환이. 그래서 이렇게 소뿔을 닮았다고 그래서 얘가 혼이잖아요. 그래서 아킹혼, 소호각, 소호환, 이렇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시 이상전압이 생겼을 때 애자를 보호하고 이렇게 얘를 통해서 방전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소호각, 소호환 이렇게도 부릅니다. 초호각, 초호환이라고도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썸락이 발생했을 때 애자련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애자의 파손을 방지하고 또 애자련의 전압 분담을 균일하게 하는 효과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가겠습니다.